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여자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왕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외세 침입에 대항해서 강력하게 자주의식을 가지고 자기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운 아주 용감한 여왕들, 인도의 그 잔시 왕국이라고 있었는데 여기에 여왕인 라니 락슈미 바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영국 고대 영국의 브리튼의 여왕이었던 부티카라는 여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도가 1850년 경에 영국의 식민지가 됐죠. 영국이 이제 하도 이제 세계적으로 영토를 넓히면서 식민지를 많이 만들면서 이제 인도를 1850년에 먹었는데 그 한 100년 전에 1750년 경에 이미 이제 영국이 동인도 회사가 인도에 침입을 해서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1750년 경에는 이미 그동안에 이제 서유럽 국가들이 전 세계로 식민지 확장을 위해서 뻗쳐나가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일 먼저 시작한 나라가 서유럽에 있는 스페인이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전 세계의 식민지를 갖게 되죠. 그래서 이제 스페인이 이제 콜럼버스를 이제 보내가지고, 콜럼버스는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스페인 여왕인 이사벨라가 이제 배를 세 척 주고, 대항해를 시켜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을 발견하죠. 그래서 미국을 발견을 하고, 콜럼버스가 이제 스페인 여왕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스페인의 해서 이제 콜럼버스가 이제 발견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콜럼버스 다음에 이제 또 스페인에서 계속해서 항로가 발견됐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서 그다음 이제 탐험가들을 계속 보내죠. 그래서 이제 콜럼버스 다음에 피사로도 보내고 이제 쭉 보내서 마젤란도 보내고 해서 이제 서유럽의 군대와 배들 이들이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 진출을 해서 이 중에서 스페인이 남미 쪽에 있던 페루, 그다음에 이제 칠레 이쪽 그 당시에 이제 여기가 이제 잉카 문명이죠. 여기를 이제 다 점령을 하고 여기서부터 막대한 광물 채집을 해서 뺏어갔죠. 그래서 여기 사람들을 마구 원주민들을 죽이고 통제를 하면서 여기서 산에서 무슨 엄청난 은과 광물들을 캐서 부자가 되죠, 스페인이. 그러면 이제 스페인이 요 짓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멕시코도 점령을 했죠. 그 당시 이제 멕시코는 이제 아즈텍 제국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아즈텍 제국, 그 다음에 이제 멕시코와 남미 사이가 이제 중미가 되겠죠. 중미는 이제 아시다시피 파나마도 있고 니카라구아 이제 그런 벨라루스 이런 나라들이 많죠. 중미에. 요 나라들에서는 이제 그 당시 이제 마야 문명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스페인이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남부 쪽도 점령을 하면서, 미국을 점령을 하고, 스페인이 이제, 이쪽에서 이제 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분탕질을 하는 걸 보고, 저거 짭짤하다. 우리도 따라하자 하면서 포르투갈이 들고 나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네덜란드가 이제 나라는 작지만은 이 사람들이 이제 증권이라든가 금융이 발달했고 어떤 신용사회가 형성이 되고 해서 네덜란드가 또 막강한 해상국가였죠. 그래서 이제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이제 신대륙을 발견을 하면서 정복을 해 나가죠. 식민지를 만들어 나가면서 이쪽에 미국 대륙,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만 확보를 한 게 아니라 이쪽에 이제 인도 쪽하고 동남아 쪽으로도 눈을 돌렸죠. 여기에 가면은 아주 좋은 음식료 향료인 후추가 그 당시에는 아주 인기가 있고 이제 비쌌죠. 그래서 이제 그걸 넣으면 이제 맛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후추를 수입을 하기 위해, 뺏어오기 위해서, 이들이 이제 동남아시아 쪽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이쪽도 점령을 하고, 이쪽은 이제 주로 이제 프랑스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때 이제 필리핀을 이제 스페인이 이제 먹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도 이제 영국이 도착을 했고, 해서 이제 이들이 처음에 스페인이 시작한 요 분탕지를 포르투갈, 네덜란드, 프랑스 애들이 따라 하다가, 그것이 한 50년, 100년이 지나면서 영국이 아주 막강한 나라가 되면서 영국이 이들이 갖고 있던 것들을 다 거의 다 빼앗죠. 영국이 이제 전 세계를 이제 거의 다 이제 다 빼앗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이 전 세계에 막강한 식민지를 건설을 하면서 딴 나라도 몰아내죠. 스페인도 몰아내고 뭐 포르투갈도 몰아내고. 그래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그런 아주 큰 대국이 되죠. 그래서 어떻든 영국도 이제 1750년경에는 이제 동인도 회사가 영국에 이제 그 민간 회사죠. 동인도 회사가 진출을 해서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를 하면서 뭐 무역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동인도 회사가 일반 기업이지만은 군사력을 갖고 있었죠. 왜냐하면 해외에 왔다 갔다 하려면 위험하니까 군대를 이제 보유하면서 이제 무역도 하고 이랬는데, 1850년경이 되면서부터는 영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직접 식민지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850년대부터 영국이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 이 영국의 침입에 대항을 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했던 것이 이 잔시 왕국의 여왕인 라니 락슈미 바이가 되겠습니다. 이 영국의 인도죠. 인도의 그 여왕인 라니 락슈미 바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니 락슈미 바이는 1828년에 태어나서 1858년, 여기 이제 영국이 이제 식민지를 건설할 때죠. 인도에. 이때 이제 30살에 아주 젊은 나이에 사망을 했습니다. 란이라는 것은 여왕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가장 높은 카스트 제도의 가장 높은 브라만 출신이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 그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가 되기 전에 인도에서는 영국 애들이 그 인도 사람들을 용병으로 썼죠. 그러니까 군인으로 쓰고 이제 뭐 월급 조금 주고 이제 뭐 부려먹은 거죠. 그때 이제 그 영국 군대에 고용이 된 수많은 인도의 젊은 사람들을 이제 세포이라고 했습니다. 용병들이죠. 근데 이들이 이제 영국 군대 고위층에 이제 한 거죠. 세포이들이 이제 세포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영국에 고용된 인도 청년들, 인도 군인들이 이제 영국군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반영운동, 독립전쟁을 이 여자가 주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842년에 14살 때 그 당시에 이제 잔시 왕하고 인도에 있던 그 조그만 이제 그 왕국이겠죠. 근데 그 당시에 어쨌든 무굴 제국의 이제 그 지배를 받고 있던 어떤 그 지방자치단체 정도가 되겠죠. 이 잔시라는 게. 1844년 16살 때 잔시왕이 죽자마자 인도 동인도 회사가 잔시를 직할령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왕이 죽으니까 동인도 회사가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여기를 자기네들이 이제 왕 없이 통치를 직접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여자는 이제 왕의 마누라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되죠. 물러나라고. 그러면서 이제 6만 루피 아주 많은 돈을 연금으로 주겠다. 하지만은 그거를 거부를 하고 이거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왕국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억셉트할 수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1857년 이 여자가 라니 락슈미 마이가 29살이 되었을 때 아주 젊은 죽기 1년 전이죠. 인도에서는 세포이 항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등병의 항쟁이라고 불리게 되는 거죠. 그 영국 동인도 회사에 고용된 인도 청년들 세포이들이 인도 북쪽에서 봉기를 하자 이거를 진압하고자 영국군 잔시를 지배를 하고 있던 영국군들이 잔시를 떠나니까 잔시가 비게 되죠. 영국 놈들이 없어지게 되죠. 이때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되겠습니다. 1858년에 30살 때 인도 북쪽에 있는 세포이 세력인 탄트야 포트하고 이제 협력을 하게 됐죠. 그 다음에 줌나강 남쪽을 공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국군이 이 사이에 이제 영국군이 잔시를 점령을 하게 되고 이 여자는 영국군하고 싸우는 도중에 많은 승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관리오르 전투를 하는 도중에 영국군의 총에 맞아서 죽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인도를 어떻게 식민지하고 통치를 했나를 볼 거면 1750년경, 이 1750년경에 플라시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 동쪽이죠. 여기 콜카타가 있죠. 영국이 이쪽에 상륙을 해서 여기서부터 세력을 키워나갑니다. 1750년경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벵골 지역에 이 콜카타 벵골 지역에서 이제 초기에 인도를 지배를 하기 위해서 인도하고 영국이 전쟁이 일어났죠. 플라시 전투. 그래서 이제 영국이 이제 이겨서 인도가 이제 이제 항복을 하죠. 그다음에 이제 그 위에가 부탄이고 여기가 네팔이죠. 그래서 여기 위에 이제 히말라야 산맥이 있고 에베레스트 산이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 당시에 이제 1850년에 이제 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세포이 전쟁이 이제 1857년에 일어났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이쪽을 통치를 하던 게 이제 무굴 제국인데 무굴 제국 중에서도 이제 뭐 잔시 왕국이 있고 마라타 왕국이 있고 뭐 신두 왕국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가 있었겠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1845년에 이제 시크는 이제 힌두교 중에서도 아주 골수분자들
시크족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힌두교의 어떤 원칙론, 힌두교, 그 시크들이 이제 이쪽으로 이제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 시크교도에 들어가고, 전쟁이라는 게 시크 전쟁이 이제 1845년부터 1849년까지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무굴 제국이 통치를 하고 있었지만은 이 무굴 제국과 영국의 식민지에 대항을 해서 요 근처에 있던, 중부지방에 있던 그 마라타 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요 근처에 이제 여러 개 이제 조그만 나라들이 동맹을 맺은 것이 이제 마라타 동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이제 니잠 왕국, 마이소르 왕국 뭐 이런 나라들이 있었고, 여기 실로는 이제 스리랑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동쪽에 이제 첸나이라는 도시가 문바이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인더스강 하류에는 이제 신드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얘기로 해서 영국의 그 여왕, 영국의 여왕인 부티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영국은 그 당시 이제 그 피해자고, 영국을 공격하고 지배를 한 나라는 이제 로마입니다. 로마. 서기 40년, 서기 40년이면은, 서기 40년에 그 이제 로마가 이제 그동안에 왕족을 거쳐서 왕정을 거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공화정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왕정은 이제 로마가 건국된 것이 기원전 한 770년경, 요 정도에 건국이 되었죠. 그 다음에 로물루스가 건국을 하죠. 그 770년이라는 해는 중국에서 주나라가 동주가 설립된 게 770년이에요. 주나라와 비슷하죠. 그래서 중국의 이제 고대 국가는 이제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가 있죠. 그 중에 이제 하나라는 이제 기원전 2000년부터 기원전 1600년까지가 하나라. 그 다음에 이제 은나라, 상나라가 기원전 1600년부터 기원전 1046년까지가 은나라. 그 다음에 이제 기원전 1046년부터 기원전 한 256년까지가 이제 그 주나라가 되겠죠. 그 주나라가 이제 기원전 1046년부터 기원전 770년까지. 그러니까 뭐 거의 한 230년 동안은 서주 시대가 돼서 수도가 이제 호경에 있었죠. 호경은 이제 지금의 장안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원전 770년에 이제 서쪽에 있는 오랑캐인 서역의 침입을 받아서 쫓겨나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동쪽에 있는 낙양 이쪽으로 이제 이사를 하면서 이제 기원전 770년부터 동주 시대가 시작이 되죠. 이 동주가 이제 기원전 250년까지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한 500년간 유지되는데, 이 기원전 770년부터 중국에서는 주나라의 통치권이 약화가 됐기 때문에 전국에서 국가들이 각각 이제 서로 잘났다고 이제 일어나서 서로 싸우죠. 이게 이제 춘추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춘추 전국 시대가 서주가 설립된 기원전 770년부터 진나라의 진시황이 중국을 통치한 기원전 221년까지 거의 한 550년간 진행이 되죠. 그 중간에 기원전 403년경에 중국의 춘추시대 때에 가장 강력한 국가였던 진나라가 세 개의 나라로 쪼개지고 분리가 되죠. 그때 이제 위나라, 조나라, 한나라가 되는데, 이게 이제 기원전 403년경입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전국시대라고 부르고, 그 이전에는 춘추시대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기원전 770년경에 중국에서 동주시대가 시작된과 거의 같은 시기에 로마가 최초로 건국이 되면서 왕정을 펼치게 되죠. 로물루스가 설치하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때부터 한 250년이 지난 기원전 500년부터는 로마는 이제 공화정이 됩니다. 그래서 공화정이 돼서 이제 의회 정치가 발달을 하고 뭐 이렇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기원전 18년, 요때 옥타비아누스, 로마의 가장 똑똑한 천재, 율리우스 가이우스 카이사르, 줄리어스 시저라고 부르죠, 영어로는. 근데 이 사람이 로마의 기반을 만들고, 그 사람의 양자인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초대 황제로 즉위를 한 것이 기원전 18년이 되겠습니다. 이때 그 옥타비아누스, 이 사람이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된 거죠. 아우구스투스는 황제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황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밑으로 이제 두 번째 황제는 이제 티베리우스. 티베리우스는 이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양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는 이제 초기에 양자가 계속해서 후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대에 아우구스투스가 죽고 나서 두 번째 황제가 된 티베리우스 시대 때로 추측이 됩니다. 서기 40년경이면은 그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3대 황제는 이제 그 로마의 3대 황제는 이제 그 좀 평가가 안 좋습니다. 뭐 이제 잘 못했다 이거죠. 그래서 칼리굴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4대 황제는 또 잘했다고 합니다. 4대 황제는 이제 클라우디우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넘어갔죠. 네로 황제가 뭐 6대 황제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서기 40년 두 번째 황제인 티베리우스 시대 때 로마가 영토 팽창을 하고 세력이 막강해지기 때문에 로마가 이제 그 당시에는 이미 그 갈리아를 정복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프랑스는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이제 프랑스를 그 당시 갈리아라고 했죠. 프랑스는 이제 로마가 먹었고, 그다음에 이제 동쪽에 이제 독일이 있는데, 독일은 이제 그 당시 이제 게르만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여기하고 이제 계속해서 싸움을 하죠. 라인강이라든가 뭐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이미 기원 전에 율리우스, 가이우스, 카이사르, 줄리어스 시저, 이 사람이 독재관으로 있을 때, 집정관으로 있을 때 이미 갈리아도 정복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북쪽에 있는 영국, 지금 이제 브리튼 섬이죠. 여기도 많이 공격을 해서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브리튼 섬, 영국을 로마가 계속 지배를 하고 침략을 하고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침략을 하고 있다가 또 물러나기도 했다가 또 다시 가서 또 점령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거기 계속 뭐 많은 인원을 주둔시킬 수는 없었기 때문에. 서기 40년경에 로마가 이제 브리튼 섬을 또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지배를 했죠. 로마가 군사력이 워낙 막강하니까 뭐 꼼짝없이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지만은 그쪽에 이제 원래 있던 왕들의 지위는 이제 유지시켜 줍니다. 하지만은 이제 또 40년이 되었을 때 또 영국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동남쪽에 있는 노포크 이케니족의 왕인 프라스타고스가 죽자 로마가 여기를 다시 공격을 해서 영토의 반을 빼앗고, 여기에 있던 그 브리튼의 여왕인 부티카 여왕을 이제 막 매질을 하고, 여왕의 두 딸을 로마 병사가 강간하는 등 완전히 무참하게 아주 창피를 주게 돼 있고, 여왕인 부티카가 분노를 하게 됩니다. 로마, 이게 이제 영국인데요. 영국이고 이제 여기 도보 해협이죠. 여기 프랑스고. 그러면 이제 런던은 요 남쪽에 있습니다. 런던은 남쪽에 있고, 그 당시 이제 론디니움이라고 불렀죠. 이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동쪽에 이제 이케니라는 데가 있는데, 이 이케니에 이제 부티카 여왕이 이제 이케니 쪽에 이제 여왕이 이제 부티카였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왕이 죽고 그러니까 이제 이제 로마가 이제 밑에서부터 치고 여기 또 점령해서 빼앗고 이제 곤욕을 주고 그랬다면서, 여기가 지금 론디니움 로마가 되겠고요. 이쪽에 쭉 올라가면 이제 여기 이제 영국이고, 영국 반을 잘라서 위쪽에 이제 스코틀랜드가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서쪽은 이제 웨일즈 지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제 건너가면 이제 아일랜드가 있죠. 섬나라인. 그래서 여기가 이제 웨일즈 지역이 됐고, 그다음에 론디니움부터 이제 쭉 올라가면은 이제 이게 와틀링 가도라고 하네요. 이 웨일즈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티카가 이 이케니 지방에서 10만 명의 원주민을 끌어모아 가지고 이 당시에 로마 구군단을 격파를 합니다. 이겼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제일 큰 도시, 여기 론디니움이 제일 큰 도시죠. 런던이죠. 이 론디니움을 점령을 하지만은 로마가 또 군사력이 막강하니까 로마의 군단장 파울리누스가 다시 반격을 해서 로마가 다시 여기를 이제 점령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자 이제 부티카는 이제 여기서 이제 전쟁에서 지자 고향으로 이케니 고향으로 내려가서 이제 슬퍼하다가 음독 자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녀가 영국의 독립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영국 국회의사당 가보면은 거기에 전차를 타고 있는 이 부티카의 동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진에서 그림에 보듯이 이 여자가 이제 부티카가 되겠습니다. 로마하고 싸웠다 이거죠. 해서 지금도 영국 사람들은 영웅으로 치는 사람이 이제 영국에 이제 아서왕이 있습니다. 영국의 아서왕은 고대 옛날에 기원 전에 앵글로색슨족의 침입에 대항을 해서 맞섰던 원주민인 브리튼 사람들의 수장이 되겠습니다. 아도왕이. 그래서 잘 싸웠죠. 유명하죠. 아도왕과 원탁 기사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웨식스에 있는 알프레드 대왕이라는 사람이 또 영웅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또 영국을 침입해온 바이킹들에 대항을 해서 열심히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싸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